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자녀나 주변 젊은 세대들이 대기업만 고집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까지 중소기업은 피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 왜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은 약 8,500만원, 중소기업은 3,500만원 수준으로 무려 2.4배 차이가 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지금 받는 월급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 모을 수 있는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같은 대학, 비슷한 성적의 친구 2명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후에는 연봉 차이가 3천만 원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퇴직금, 연금, 자산 축적 기회까지 고려하면 3, 40년의 직장 생활 동안 그 차이는 수억, 심지어 수십억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을 생각해봐도 이 차이는 심각한데요.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중소기업 직원은 평균 47년의 연봉을 모두 모아야 하는 반면 대기업 직원은 약 19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 후에도 평생 전세 살며 야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죠. 몇 년 전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들려온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회사가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홍보하자 호기심 많은 신입이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우린 하나의 가족이니 그런 세세한 금전적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죠. 이 응답을 들은 후 교육에 참가했던 20여 명의 신규 입사자 중 15%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대기업은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유급 휴가, 육아휴직, 건강검진,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어느 중소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주말 야근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지원자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그럼 사축 인간도 될 수 있냐고 물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축이란 회사와 가축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자신의 인생을 회사에 모두 다 바치며 회사의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직장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또 근로계약서에는 9시에서 6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야근 한두 시간은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IT 개발자로 일하는 한 직원은 입사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이런 격차는 더 커졌는데요. 대기업들은 빠르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근무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죠. 어디 다녀? 라는 질문에 중소기업 이름을 대답하면 받게 되는 미묘한 시선이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70%가 자신의 직장을 말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201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소개했을 때 MC가 그래도 언젠가는 대기업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적도 있죠.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도 이런 현실은 드러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상이 5개 중 중소기업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공무원이 상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청년들의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의 높은 폐업률과 불안정성도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은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10개 중소기업 중 7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2021년 10년 넘게 운영되던 한 중견 제조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45세 직원은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연봉이 절반 수준인 더 작은 기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뉴스와 SNS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매일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직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과 경력 개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의 약 60%가 자기 개발 기회 부족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사내 교육 프로그램, 해외 연수, MBA 지원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죠. 실제 사례를 보면 2015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7년이 지난 2022년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는 회사 지원으로 MBA를 마치고 글로벌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한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는 여전히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며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수적인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인력 이탈을 가져오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개인당 업무 부담이 크고 이는 다시 이직률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작은 회사의 홍보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털어놓았죠. 저희 같은 규모의 업무량이라면 대형 회사에선 팀 단위로 처리할 일들을 제 어깨에 모두 짊어졌어요. 휴일에도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하고 그래픽 작업하고 홍보물 만들고 심지어 고객 불만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했죠. 이런 과도한 업무 집중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흔한 풍경이라고 해요. 또한 중소기업은 종종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기업에서는 열정 넘치는 새내기 직원이 업무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곤혹을 치렀다고 해요. 경영자가 아직 경험도 없는데 건의는 무슨 더 배우고 나서 의견을 내라는 식으로 일축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입사원은 입사 보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작은 기업들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취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죠. 또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경력의 함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2022년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공고 중 약 40%가 대기업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2018년에 한 대기업에서 경력직 20명을 뽑는 공개 채용의 지원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는데 최종 합격자의 90% 이상이 다른 대기업 출신이었다고 해요. 중소기업 출신 지원자들은 비슷한 연차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죠.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취업을 늦추더라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 쌓는 게 중요하다. 작은 회사라도 3년 버티면 길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죠. 요즘은 직장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워라밸이 중요한 거고 사내 문화, 복지, 출퇴근 거리 같은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적어도 정시 출퇴근 보장, 명확한 인사 규정,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등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열정페이, 가족 같은 분위기 등 젊은 세대에겐 거부감이 드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차라리 취준을 1년 더 하더라도 나는 중소기업보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큰 문제가 또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지인 추천 기반의 채용 문화가 만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인 찬스로 입사했을 때 처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나갈 사람은 나가게 되고 괜히 친분만 갉아먹는 결말이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지인 채용이 현 직원들에게도 당연하게 인식되어 새로 누가 뽑혔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고부터 묻는 괴상한 회사 문화가 형성되죠. 그리고 누구의 백도 없고 잘난 구석도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똘똘 뭉쳐있는 어떤 무능한 집단 외에는 모두 나가고 가장 무능한 자들이 지인 추천으로 계속 입사해 조직 내의 암덩어리를 키워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격차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